금각, 한돈에 90만원 돌파.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30만원, 40만원 하던 게 어느새 10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너무 올랐다. 이미 버스는 떠났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놓은 2026년 전망 리포트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값의 목표가는 온스당 5,055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순금 한돈 가격이 약 190만원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비싸다고 느끼는 90만원은 고점이 아니라 역사상 다시 없을 50% 반값 할인 구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망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수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사재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JP모건이 5,055달러를 전망한 구조적 근거와 달러가 흔들리는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로서의 금 투자 전략을 팩트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금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싸다는 가격 부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진짜 고래인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리포트를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던 2025년 10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전월 대비 오히려 36%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경제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가격 불문하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는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제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 중앙은행의 연간 금 매입량을 755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1000톤보다 줄었으니 악재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2022년 이전 10년 평균인 500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량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금값이 2,000달러일 때도 샀고 3,000달러일 때도 샀고 4,000달러인 지금도 사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달러라는 종이 화폐보다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은 왜 기를 쓰고 달러를 버리고 금을 채우는 걸까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인데 왜 계속 사들이지? 근데 달러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달러의 구조적 위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팩트는 미국의 빚입니다.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넘겼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 빚을 돌려막고 있습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탈달러의 가속화입니다.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페트로달러 협정이 50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연합은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 유닛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관세 장벽을 세우며 달러를 무기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신흥국들은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해 금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금값 상승은 금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냐? 꼭지 잡는 거 아냐? 여전히 불안하실 겁니다. 이럴 땐 역사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 당시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이후 1980년까지 약 9년 동안 금값은 무려 24배 폭등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매년 너무 올랐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금값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갔습니다. 현재의 상승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금의 상승세가 197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하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대입해보면 이번 슈퍼사이클은 아직 어깨 수준도 아닐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2026년 4분기 목표가로 5,055달러를 제시한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치 재평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돈에 190만원, 200만원 시대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마주할 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증권사 앱을 켜고 금 ETF를 검색해서 매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세금과 프리미엄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세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해 5천만 원을 벌었다면
해외 상장 ETF는 양도세 22%인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 소득세 15.4%가 붙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에서 금현물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압도적입니다. 첫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15.4%가 전액 면제됩니다. 둘째, ETF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셋째, ETF에서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5천만 원을 벌어도 해외 ETF는 세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가지만 KRX 금시장은 세금이 0원입니다. 전략은 심플합니다.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가격에 몰빵하기보다는 매달 월급의 5에서 10%를 떼어내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기계적으로 사모으세요. 금은 단타용 주식이 아닙니다.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JP모건의 전망대로 2026년 금값이 5,055달러, 한 돈에 190만 원을 간다면 지금의 90만 원은 비싼 게 아닙니다. 물론 금도 만능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달러가 다시 강해진다면 금값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미국이 38조 달러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를 멈출까요? 그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금으로 채워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때.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3개월 연속 감소할 때. 셋째, 달러 인덱스가 110 이상으로 급등하며 달러 초강세가 올 때. 이 신호가 오기 전까지 금은 파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날까봐 화재 보험을 들듯이 내 자산이 녹아내릴 것을 대비해 금이라는 보험을 들어두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투자였습니다.